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의사 티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반려견의 비만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반려견의 사료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사료는 생애 주기나 품종, 질병 상태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인들은 어떤 사료를 골라야 할지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세기 때문에 어떤 사료를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하고 있는 사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 사료를 얼만큼 제공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료를 얼만큼 주어야 하는지, 즉 사료 급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갑자기 웬 에너지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기 쉽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복잡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오늘의 주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에너지란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동물은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해야 기본적인 신진대사, 운동, 번식, 항상성 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음식이란 것은 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물질이므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만큼 주면 됩니다. 즉 에너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반려견이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는 반려견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였고, 복잡한 계산 끝에 다음의 계산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반려견의 현재의 체중과 체성분을 유지하기 위해, 즉 살이 찌지도 빠지지도 않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유지 에너지 요구량 MER이라고 하며, 이 MER은 130 곱하기 반려견의 체중의 0.75승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 반려견의 체중이 7kg이라고 한다면 체중을 넣는 란에 7을 넣으시면 됩니다. 0.75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7에 세제곱을 해주고 루트를 2번 씌워주면 됩니다. 하하, 좀 복잡해 보이지만 휴대폰 계산기나 컴퓨터 기본 계산기만 있으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즉 방금 예제에서의 답은 제 반려견은 하루에 약 559kcal를 섭취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는 생애 주기나 품종,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영양 요구 상태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130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황에 따라 바꿔줘야 합니다. 참고로 130은 젊고 활동적이며 실내에서 생활하는 성견인 경우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젊고 활동적이며 야외에서 생활하는 중소형견의 경우 140을 사용해야 하고, 젊고 활동적인 대형견은 180에서 200을 사용합니다. 활동적이지 않은, 즉 노령견이거나 어리지만 아주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반려견은 95를 사용하고, 노령견이지만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105를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임신, 수유, 질병, 성장 등의 건강 상태나 시기에 따라서 영양 요구량이 많이 달라지게 되나, 오늘은 질병이나 특수한 생리적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현재 급여하고 있는 사료가 예를 들어 400kcal per 100g의 열량을 가지고 있고, 이 정보는 라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려견이 젊고 건강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반려견이면서 체중이 10kg이라면 유지시 필요 에너지를 계산해서 이를 사료의 칼로리와 나눠주면 하루에 약 180g의 사료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의 반려견의 실제 MER이 아닌 수학적 예측값으로 계산된 일종의 예상 계산값이므로, 실제로는 해당 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체중과 BCS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즉 매일 180g씩 사료를 제공했을 때 매달마다 살이 점점 빠진다면 사료 제공량을 늘려주어야 하고, 매달 살이 점점 찐다면 사료 제공량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귀찮기 때문에 우리 개는 많이 쏟아부어 놓으면 알아서 먹을 만큼 먹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에 따라서 운이 좋은 경우 이렇게 자유급식을 해도 단기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개는 사람보다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필요량보다 많이 먹어서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급식을 하면 건강 문제의 이상을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사료 섭취량의 감소 또한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복잡하고 귀찮더라도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먼 길 오셨는데요. 드디어 한 줄 요약. 130 곱하기 체중의 0.75승만큼의 킬로칼로리를 하루에 주면서
기간에 걸쳐 체중 변화를 관찰하며 사료 제공량을 조정한다 입니다. 오늘 좀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수의학 전문서적인 어플라이드 베터리너리 클리니컬 뉴트리션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팀이었습니다. 안녕.